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7월 19일 11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 뉴스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 본 뉴스가 16개나 나와 있어요. 안 본 뉴스들부터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네, 아스날 FC에서요. 펜토큰을 출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는요, 우크라이나에서 플스4로 채굴을 했다는 어떤 기사가 얼마 전에 났었죠. 그래서 3,800대를 발견해서 암호화폐 채굴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채굴을 할 정도의 성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채굴 용도는 아니다라는 추가적인 조사 발표가 있었네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요 어떤 발표가 나왔는데요. 요게 조금 전에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뉴스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디파이 펀드 관련돼서 인덱스 암호화 파트너십 출시할 거다 라고 하면서 요거를 발표할 거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요 좀 내용 보죠.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최고 경영자인 쇼넨 샤인이 CNBC와 인터뷰에서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비트코인 ETF로 변환하는데 100%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인 NIY 멜론과 파트너십 발표하고 GBTC가 ETF로 전환되면 MBY 멜론의 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 당국은 비트코인 ETF 승인을 확신했다. 이 GBTC랑 ETF의 차이점에 관해서도요. 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GBTC 같은 경우는 신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탁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 자금을 받아서 그거를 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ETF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지수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GBTC 기존의 투자 방식에서 지수를 통한 주식시장에서의 ETF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확신을 했다. 지금 8월 25일날 발표가 나거든요.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때 ETF가 만약에 발표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시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네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게 이거거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기사가 이겁니다.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이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 기사 이후에 후속 기사가 없었는데 후속 기사가 나왔네요. 그레이스케일 디파이 펀드 출시.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디파이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의 트레이드 블록 부서에서 마련한 디파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다. 그레이스케일의 디파이 펀드는 시가총액 가중 포트폴리오를 통해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투자를 제공한다면서 투자자 개별 토큰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디파이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는 것처럼 펀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에 투자하지 않아도 이 펀드를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레이스케일이요 새로운 디파이 관련 펀드를 출시했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호재입니다. 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소리거든요.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생각보다 되게 큰 호재예요. 그리고 이 호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요거 분명히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녹색 채굴 기업 2억 달러 자금 조달 계획. 지금 호주에 있는 비트코인 녹색 채굴 업체가요. 뭐를 하고 있다고 2억 달러를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겠다. 어떤 투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투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서 이 채굴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나서 중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요, 캐나다 그리고 호주, 미국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죠. 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역시도 상당히 큰 호재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ETC 랩스 설립자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관측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기관들이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이 긴 펀드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장 확신을 하고 있다며, 이들 중 다수가 이미 비트코인에 관련돼 있거나 조만간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가진 희소성은 장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중요한 건 많은 투자 전문가들도, 투자 기관들도 비트코인의 투자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소에서 6개월 이래 지금이 거래량이 가장 없다고 하는 거죠. 원래 이 폭풍 전야라고 하죠. 어떤 불장이 있기 전에는요, 항상 긴 수령 기간이 있었고요, 거래량이 말랐다가 거래량이 마른 이후에 큰 시세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 상승이 없다는 얘기, 지금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많은 환경이다, 이제 조만간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바이비트에서는요, 비트코인 보유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널리스트가요, BTC 연내 신고가 갱신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저도 지금 처음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테스트한 뒤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하락 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며 해당 지선 붕괴 시 약 20%의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연내에 비트코인이 반등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 후 BTC는 반등의 올해 신고가를 다시 갱신할 것이다. 나는 펀더멘털을 믿는다며 BTC의 보예수 락업 물량 해제는 BTC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심을 얘기해줬네요.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쉽게 오르지 못하는 것은 이번 주에 GBTC에서 풀리는 이 락업 물량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JP 모건 출신의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톰 베이지는요,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연내에 아직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안에 다시 반등을 할 거고 올해의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연내에 비트코인이 1억 이상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 기사도 나왔네요. 체인엑스 한밤중에 57개 상패 공지하고 원화입금 중지. 체인엑스는요, 한국에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고요. 아시는 것처럼 특검법에서 어차피 실명 계좌를 인정받지 못하면요, 거래소는요 9월 25일 이후부터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본인들이 조만간 폐쇄될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먹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먹튀는 아니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갑자기 60개 갑자기 무더기로 상장 페이지 공지해버리고요. 그리고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게 뭐냐면 60개 가까운 코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처음 들어보는, 알지도 못하는 코인들일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업비트, 빗성, 코인원, 후비 빼고는요, 또 그 밖에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 고팍스라든지 후비 코리아 네, 이 정도 아니고서는 거래하시는 거 위험합니다. 코인 거래소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조심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심한 신한금융에서 오늘 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하나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요, 그 대출 받을 때
이 비트코인, 주식, 투자 현황까지 감안해서 금융자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이런 데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요. 예, 대출을 받을 때 예,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인도에서요. 예, 인도 중앙은행 블록체인 성장 가속해야 돼야 아시는 것처럼 인도 쪽에서는 최근에 예, 블록체인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인도 예,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인도 쪽에서 비트코인에 손을 대면 예, 비트코인의 수요 또는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 중앙은행 서비스 부분 이사장인 아미타브 라잔이요. 네, 최근 열린 리더십 서밋에서요. 인도는 블록체인과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분명히 저는 인도에서도요.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많은 정치 지도자들 또 금융권 기존의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네,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미국도 그랬고요. 한국도 그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세에 따라서 예, 비트코인에 관해서 긍정적인 규제를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인도 쪽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예, 이런 산업이 많이 발전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GBTC 물량, 이거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14,626개의 비트코인 신탁에서 락업이 풀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지속적으로 지난달부터 계속 경고를 받아왔죠. 그리고 7월 19일 언락 물량만 8,709개입니다. 이게 아마 7월 19일은 한국 날짜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마 8,000개 이상의 물량이 풀렸을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은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장외 거래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외 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FTX 설립자 샘 뱅크만과 또 크라켄 거래소죠. 미국에 있는 거래소죠. 크라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GBTC 시장 구조상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는요 영향을 주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험에 관해서 이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거다. 요거에 대해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사람들이 불안 요소에 대한 해소로 인해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최고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 CEO는요, 50만 개의 중국 채굴 업체들이 미국으로 터전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2022년 말까지 북미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현재 채굴 업자들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월부터 12월까지 제조된 생 장비들의 대부분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미국과 캐나다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뉴욕에서 적극적으로 채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뉴욕 시장 역시도 비트코인에 가장 최적화된 도시가 뉴욕이 될 것이다라고 선거 유세하는 가운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4%밖에 점유율이 없었는데 최근에는요 16.8%로 전 세계에서 2위로 비트코인 채굴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 쪽에서는 채굴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 기업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힘을 쏟고 있고요. 심지어는 정부 기관들까지도 또 이런 뉴욕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 자치 정부에서도 이 비트코인 채굴에 엄청 열을 올리고 있다. 네, 그만큼 수익이 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이 뉴스입니다. 네, 앨런 재무장관이 오늘 스테이블코인 대통령 실무그룹 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달러와 1대1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너도나도 서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면서 거래소들마다 찍어내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앨런 재무장관이 어떤 거라는 거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관련 리스크를 파악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위험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왜 위험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 달러와 1대1 교환이 가능하죠. 쉽게 말해서 약속 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하고요. 자신의 현금과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카지노에서는 제가 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서 칩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막 찌팟이 터졌어요. 그러면 칩이 나오겠죠. 칩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카지노에서 죄송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요 라고 해버리면은 그 칩은 뭐가 되죠? 바로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그만큼의 해당하는 자금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과연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때, 발행을 할 때 그만큼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찍어내는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스테이블 코인만 찍어내서 이거를 공수표처럼 돌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그러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터졌을 경우에는 정말로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앨런 재무장관이 바로 정부기관과 함께 이 부분에 관해서 토의하고요, 규제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현재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각국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유명 트레이더가요, 모든 암호화폐를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전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기사가 났으니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르비아 출신을 얘기하는데요. 네, 세르비아라고 하면 아마도 러시아 쪽이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은요, 러시아 출신입니다. 네. 현재 거의 60%, 70% 이상의 러시아 개발자들이 암호화폐에 종사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도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계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요, 모든 암호화폐 마켓에서 빠져나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를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가는 건지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있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요, 통합전자지갑 비패스를 오늘부터 서비스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블록체인으로서 운영되는 거고요. 여기에는요, 우리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명서, 주요 전자증명서들을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산만 하지 말고 서울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뭐 주민등록등본, 뭐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것들 항상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요 서비스만 있으면은 어딜 가서 이것만 제출을 하고 여기서 그냥 프린트 뽑으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부산에서는 오늘부터 이 서비스 시작했으니까 혹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BPS 지금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핵심,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실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가상자산 가치 평가원에서요,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10점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10점 만점 중에서 5점을 넘긴 코인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 코인이 뭐라고요? 엠블이요. 네? 엠블이 5점 몇 점 나온 것 같아요. 관련된 기사도 아까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요거를 발표한 그 기관이 보면요, 이게 어떤 공식력을 가진 기관은 아니에요. 그냥 사설기관입니다. 이 정도로 현재 어떤 코인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공신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신력이 없는 곳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찾았네. 이거는 엠블에서 나온 것 같아요. 떴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엠블 상계 가상자산 엠블에 대한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하여 평가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요, 10점 만점에 5.36입니다. 네, 이거를 받아야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엠블 코인 뭐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가 그래도 다른 코인들보다는 점수 좋게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냥 가평원은 올 6월 달에 창립한 단체로 생긴 지도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가상자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평가는 국내 대학교 60명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해주는 곳들이 뭐 쟁글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죠. 그런데 그냥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고 프로젝트당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서 해요. 얘네들도 돈을 받고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말로는 재능 기부라고 하는데요. 예. 이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재능 기부제 실제로 요 증서를 받는데 무료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엠블 가시신 분들 그나마 위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홍콩 매체 SCMP, NFT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홍콩 매체 SCMP는요, 알리바바 산하의 홍콩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고요. 네, 그래서 NFT 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타임지지, 그리고 CNN 같은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도 현재 NFT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의 NFT 나간 이유는요, 기존 자산을 토큰화하는데 표준 메타 데이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왜 언론 매체에서 이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NFT 산업 진출한다고 합니다. NFT 산업이 그렇게 지금 뜨고 있어요. NFT 산업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체하지 못하는 코인을 말하는 거고요. 코인 하나하나마다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농협은행에서요, 안호화폐, 메타버스 등 투자 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요, 네, 농협금융에서요, 사업전략 부분장 주관으로요, 2021년 3차 자산 운영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개최한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이 투자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ESG, 또 통화정책, 암호화폐, 메타버스 네 가지를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협 쪽에서도 앞으로 이 자산 운영을 할 때 안정적인 자산 운영 전략을 바로 요것들에 맞춰서 뽑을 거다, 운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와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메타버스, NFT, 디파이 세 가지가 결국은 앞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암호화폐 거래소 1일 BTC 순 유입량 5개월째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보여드릴 때마다 거래소로 비트코인 유입이 되고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유입이 되면은 그거는 팔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몇 달 만에 처음으로요, 지금 거래소로 비트코인의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뜨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그럼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팔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대부분의 물량들이요, 코인베이스 프로로 입금이 됐고요. 근데 코인베이스 프로로 입금되고 나간 물량들을 보니까 대부분 자체 지갑에서 옮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들은요, 핫 월렛 그리고 콜드 월렛 두 가지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서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가 주고받는 그런 지갑이고요. 그리고 콜드 월렛은요, 거래소에 있는 물량은 맞지만 그 물량이 굳이 거래소에 연결되어 있으면 나중에 해킹을 당했을 때 그것까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한 지갑에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 코인을 거래소로 옮기냐면요,
거래소에서 유동량이 많아지면 그 유동량을 채우기 위해서 거래소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쪽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그 물량을 옮겨놓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물량을 옮겨놨다는 소리는 코인베이스는 조만간 있게 될 많은 유동성, 이 변동성이 대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만 봐도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요, 비트코인 플랜 발표한 스퀘어 주식을 매입했다. 뭐 제목만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단순하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스퀘어 주식을 매입했던 소리입니다. 스퀘어는요, 바로 그 잭 도시가 만든 주식회사고요. 여기서는요, 그 뭐를 만들 거냐, 이 디파이어 관련된 하드 월렛을 포함한 비트코인 개발자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트위터 쪽에서 투자를 해가지고요, 하드 월렛,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지갑,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DApp들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가 스퀘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스퀘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트위터에서 디파이 관련 개발에 투자하고 회사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왜 이런 투자를 할까요? 시장이 앞으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AP인 NFT, 예,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비트토렌토, 그리고 트론, 그리고 저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달 10일날 에어드랍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NFT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NFT 코인을요, 무려 오늘 252만 달러의 규모의 바이백을 했다고 해요. 바이백을 하면은 그만큼의 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 코인은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어디 가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 코인이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이 되면요, 상장이 되면 그 코인을 우리가 팔 수는 있겠죠. 아무튼 요걸로 인해서 이 코인 에어드랍 받으시는 분들은 좀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터키에서도요, 암호화폐 거래 등 관련 법안을 10월에 2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터키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젤란 파이낸셜 창업자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영원히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호재 얘기만 하니까 악재 얘기도 계속 같이 언급해 달라고 했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망상 중 하나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커가는 거는요.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자산 가격에 거품이 거치고 나면 암호화폐 가격은 결국 영원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했대요. 더 이상 여기에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은 자기 마음이니까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이 5월 중순 대비 약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트 도미넌스가 약 8% 올랐다는 거예요. 네, 아시는 것처럼 5월 달에는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0%, 38%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한 48% 정도 된다. 네, 오늘 기준으로 한 45.6%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시총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아까 신한은행은 확인했던 거고요. 폴 크루먼, 네, 스테이블코인 현대판 프리뱅킹 위기에 봉착할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산도 없는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만 무한으로 발행하다가 나중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점에 관해서 폴 크루먼이, 이 폴 크루먼은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 조언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요, 재무부 장관이 그 점에 관해서 오늘 다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 결과 뭐 특별한 발표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기관들이라든지 큰 자산가들이 코인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딱 30분 방송했네요. 아무튼 저의 비트코인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7월 19일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 뉴스 분석 끝!